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 영상을 찍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어,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이거를 이제 그 회사가 끝나고, 예, 제가 남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제 오랜 시간 이거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다른 일도 하니까. 예,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까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진행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오디오 스펙트럼까지 표시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제가 부트로더하고 다운로더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그때 얘기를 했었죠.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계획한 거를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조금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거를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STX를 기존에 하나였는데 두 개의 문구로 이제 하고 타입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커맨드를 8비트에서 16비트로 해서 부트로더 기능 말고 다른 추가적인 명령들을 좀 더 여유롭게 추가하기 위해서 2바이트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에라 코드도 2바이트로 늘리고 랭스는 2바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섬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와 리스판스만 원래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뭐 이벤트라든가 로그라든가 이런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정의를 했고요. 아직 요 세 개는 실제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예. 그리고 이 명령어 통신 패킷 송수신을 위해서 약간 드라이버 코드 드라이버 개념을 이제 집어 넣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요 CMD 요걸 패킷을 처리하는 거에서 무조건 UART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UART를 쓰지 않고 이 드라이버 함수 포인터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통신 방식이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를 포인터로 넘겨서 그 내부에서 이제 이 CMD 모듈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CMD 모듈은 어떤 통신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UART든 USB든 뭐 TCP/IP, UDP든 상관없이 이 드라이버 함수들만 만들어주면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CMD 부트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UART만 추가했죠. 이때 당시는 아직 UDP 통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패킷 처리를 하는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해서 패킷을 수신을 하게 되면 부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수신된 패킷을 넘겨서 여기에서 해당 명령어를 파싱해서 그 명령어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트로더를 에 할당된 이제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펌웨어 버전을 읽는다거나 플래시 펌웨어 파일을 뭐 이레이즈, 라이트, 리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메모리 맵입니다. 실제 구현한 메모리 맵이고요. 그래서 내장 메모리에 실제 동작해 있는 펌웨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태그를 추가했어요. 이 태그는 이 펌웨어가 이제 유효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태그죠.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그때 제가 부트로더 그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동일한
여기서 그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랑 동일한 그 데이터를 먼저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쵸? 여기다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실제 부트로드 하도록 설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앞에 8메가는 이제 리틀 파일 시스템을 할당을 하고, 그 상위에 업데이트를 위한 펌웨어를 할당했습니다. 예,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부트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에서 그 이 cmd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 받는 데이터는 다 요 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존에 라이트 되어 있는 이 펌웨어가 받아서 요로 이렇게 라이트를 해주죠. 그러면 그 펌웨어에서는 이제 이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는 부트로더한테 알려줘야겠죠.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부트 모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리셋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면서 네, 여기 있는 거를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를 해줘요. 네, 이게 지난번 설계했던 그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 구현한 이제 부트로더고요. 부트로더 동일하게 cmd 아까 그 패킷 처리를 하는 그 모듈을 사용을 하고, 여기도 동일하게 드라이버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동일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부트로더에서는 부트로더에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태그, 그러니까 외부 플래시에 있는 태그를 읽은 다음에 내장 플래시를 지우고, 그쵸? 그리고 플래시를 외장 플래시에 있는 거를 읽어서 다시 내장 플래시 라이트 해줍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외장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운 다음에 카피, 요거를 실제 부트로더가 해준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코드들은 다 기존에 있던 거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트로더하고 그리고 펌웨어의 그 명령어 패킷 처리하는 거, 그거는 이제 코드는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프로그램, 이 PC용 프로그램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구조, 드라이버 구조로 만들어서 이거는 부트로더 혹은 그 펌웨어하고 이제 통신을 해서 예, 데이터를 송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제 그 함수죠. 예, 그러니까 펌웨어 혹은 그 부트로더랑 이 cmd 패킷을 통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얘게 호출해주고 응답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간단하게 펌웨어 버전 읽는 거를 보면 명령어를 보내고 이제 리스판스를 받는 이런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버전 명령어를 이제 보내고 응답이 오면 응답이 오고 에러 코드가 정상이면 데이터를 복사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라이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USB로만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USB로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 파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 있는 버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면 파일의 이름과 뭐 주소, 버전을 이제 읽고 쭉 라이트를 진행합니다. 네. 이건 부트로더의 이제 로그고요. 예, 이렇게 해서 현재 GitHub에 펌웨어로는 부트로더 펌웨어 그리고 PC 프로그램 다운로더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 동시에 3개의 그 프로젝트를 다 수정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트로더도 작업하고 펌웨어도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PC용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그 작업을 하고 예.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예. 프로젝트가 이제 3개이기 때문에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로더 프로젝트고요. 로더고 펌웨어 프로젝트 그리고 부트로더 프로젝트 이렇게 예,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거의 그대로 예, 구현이 됐다. 예. 네, 이제 그 아까 그 이 여러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UDP 그 네트워크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UART만 이제 지원하던 거를 이렇게 드라이버에 그 CMD UDP라고 예, 이 드라이버를 추가를 해서 이 UDP는 미진에서 이제 W5300을 이용해서 UDP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채널만 2개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로더는 이제 PC 프로그램 여기도 마찬가지로 UART로 하던 거를 UDP로 이제 추가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만든 이지 소켓이라는 예, 그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그래서 소켓 통신하는 거를 그 위에 랩핑해서 예, PC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거고요. 예, 기존 UART가 있던 거를 이제 UDP를 추가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그 위진에서 이제 W5300 칩 그거를 이제 쓰던 예, 레지스터 제어하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 소켓 통신한 거죠. 그래서 소켓을 오픈하고 뭐 데이터 수신하고 이런 것들을 드라이버 코드를 이제 UDP로 만든 겁니다. UDP를 만들어서 예, 드라이버를 기존에 이건 UART죠. 그래서 UDP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도 UDP init 드라이버죠. 예. 그래서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뭐 여기 이지소켓을 이용해서 예, 똑같이 드라이버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뭐 어벨러블, 리드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소켓 통신하는 거죠,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 모드를 커맨드 라인에서 내가 그 UDP로 할 수도 있고 USB로 할 수도 있고 2개를 같이 옵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펌웨어 프로젝트에서 여기에 보면은 툴스 예, 툴스 여기에 제가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지금 맥용 있고 윈도우용 있죠. 그래서 맥용으로 IoT 로더가 있죠. 예, 그러면 얘를 글자 크기가 네, 커졌네요. 자, 여기 빌드가 아니고 툴스에 맥에 위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드는 만약 UDP에 원래 그 IP 여기 포트 번호에 IP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최신 버전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했기 때문에 IP를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UDP로 하고 파일은 이제 펌웨어 빌드에 있는 위즈 빈 네, 이렇게 해서 이러면 UDP로 이제 다운로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운로드 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UDP로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UDP가 아니면 USB로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cu.usb 이렇게 USB 포트를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USB로 업데이트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 구조를 만들면 상위는 변경할 필요 없이 드라이버 코드만 추가해주면 이렇게 UDP 통신 방식에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다운로드 할 때 보였듯이 다운로드 진행 과정을 LCD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한 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명령어 패킷을 처리하는 함수, 이 함수에 업데이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 펌웨어가 시작이 되면 그때 LCD에다가 현재 진행 상태를 추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진행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그 펌웨어의 펌웨어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begin하고 end라는 명령이 추가됐어요. begin하고 end. 그래서 begin을 할 때 펌웨어 사이즈하고 펌웨어 이름하고 사이즈를 전달합니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그 라이트를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할 때 그 인덱스 크기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를 지금 비긴만 있고 라이트는 없네요. 네. 그 사이즈를 더해주게 되어 있네요. 여기 랭스, 펌웨어 리시브드 사이즈가 있죠. 이때 클리어를 하고 그 라이트 할 때마다 얘를 이제 받은 거를 더해줘서 인덱스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제 요 진행률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IO 라이브러리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W5300 칩이 이제 위즐에서 만든 그 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드라이버 라이브러리입니다. 드라이버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던에서 여기 다양한 이제 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5300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코드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조건부 컴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제가 만든 프로젝트에 이렇게 복사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런 버스 폭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그 버스 스왑,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이런 스왑 옵션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려는 이 라이브러리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경한 대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읽고 쓸 때는 스왑을 해주고, 레지스터를 그 P4 송수신 소켓의 송수신 버퍼를 그 송신 버퍼에 해당하는 P4 할 때는 스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변경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그대로 그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포팅하게 되면 장점이 이 미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 여기 보시면 뭐 인터넷에 보면 DHCP, 그러니까 그 동적으로 IP를 할당받는 DHC나 뭐 FTP 이런 서비스들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기본 제공해주는 혹은 이를 활용한 라이브러리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포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올리고 나서 처음 했던 게 DHCP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IP를 받아오게. 그래서 현재도 그 IP를 이제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전원을 껐다가 리셋을 시키면 이렇게 부팅이 되고 이제 IP를 조금 있다가 오면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getting IP 나오죠. 그럼 좀 지나면 이렇게 IP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포팅을 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이 드라이버를 이용한 서비스들을 조금씩 추가했어요. DHCP를 추가했고요. 이것도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제공되는 걸 가져와서
제 그 프로젝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켓을 별도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 펌웨어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혹은 이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소켓은 0번이고 DHCP는 1번 소켓을 할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총 W5300에는 총 8개 소켓이 있어요. 예. 그리고 DHCP 데이터를 이제 LCD에 이렇게 표기를 했죠. 게링 IP,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SNTP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됐을 때 이거를 시간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예, 심플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에서 네트워크 시간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기화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별도의 소켓에다가 할당을 했어요. 2번 소켓에다가. 예, 그래서 요 주소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해서 전원을 켜질 때 네트워크로 시간을 가져와서 내부의 RTC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날짜와 요일도 나오죠. 요일은 이제 타임 라이브러리를 쓴 거고요. 이거는 그 라이브러리를 쓴 거고, 시간 이렇게 받아왔죠. 그래서 한번 싱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MCU에 있는 RTC를 이용해서 계속 그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장 그 크리스탈 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UDP의 이제 브로드캐스트. 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면 포트 번호만 알면은 그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소켓에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IP를 몰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만든 장비에 그 특정 포트, 잘 안 쓰는 특정 포트를 할당해 놓으면 이 내 장비 IP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포트로 데이터를 보내서 응답이 오는 놈이 내 장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디바이스를 이제 스캔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IP 지정 없이 뭔가 통신을 하고자 할 때도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는 저도 처음 써봤는데, 이거는 송신 쪽에서만 브로드캐스트 설정하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그 활성화하는 옵션만 이제 체크를 하고, 대신에 IP는 이렇게 255, 요걸로 하고 포트번호를 맞추면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낼 때는 IP가 255인데 포트번호는 5000으로 맞췄고요. 근데 받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 포트를 갖고 있는 이제 보드죠. 이 보드가 데이터를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제 보낸 거죠. 보냈을 때는 자기 IP를 실어서 보내니까 이렇게 수신 쪽에서 보낸 놈의 IP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이 IP랑 통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러 대 있을 경우에 요 여러 개의 IP를 가진 놈이 응답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내 장비가 몇 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원래 목표로 했던 이제 스트리밍, 그러니까 PC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사운드를 출력해주는 스트리밍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오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명령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begin, end, 오디오 시작, 종료, ready, write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begin 명령을 하면은 주면은 이제 뭐 파일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디오 타입, 이건 I2S하고 SI 두 개 채널이 있으니까 타입,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스트리밍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걸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ready는 뭐냐, 보드에서 현재 오디오에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회신해 줍니다. 예, 그러면 이 크기를 받아서 PC에서 그만큼 데이터를 write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데이터를 write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서 write 데이터를 받으면
I2S 라이트 혹은 뭐 SA 라이트로 PC에서 받은 데이터를 라이트 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LCD에서 그걸 표시한 겁니다. 정보를. 그래서 뭐 파일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FFT한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진행률은 퍼센테지로 그래픽 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드에 오디오를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 파일을 타입 I2S로 보내겠다. I2S는 내장 이제 스피커고 내장 앰프가 있는 스피커고 또 뭐가 있죠? SAI는 그 ES8156 그 DAC 칩을 쓴 그 채널로 출력이 됩니다. 방식 자체는 뭐 그냥 버퍼링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실제로 스트리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 로더를 이용해서 모드는 오디오 모드고 오디오 스트림 모드고 타입은 I2S 그리고 파일은 이렇게 외부 파일 현재는 외부 파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좀 줄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되는 데이터 보이고 그 다음에 I2S의 44K 샘플 레이트 그리고 스펙트럼 데이터도 동시에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진행 바가 나오죠. 진행 바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엔 SAI 이제 외부 스피커에 연결되는 거. 볼륨을 좀 줄이고. 밤중이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스트리밍 할 때 제가 처음에는 16K 16kg 샘플 데이터만 썼는데 그때 괜찮게 됐거든요. 근데 44K로 늘리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할 때 현재는 명령어 아까 CMD 패킷을 이용해서 이제 명령을 보내고 응답을 받도록 매 패킷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을 받지 않는 명령을 추가해서 노리스판스 명령을 추가해서 그냥 보내고 끝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44K까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됐어요. 물론 이게 소실되면 데이터가 UDP 같은 경우는 소실될 수 있죠. 소실되는 경우에 이제 음이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성하는 프로젝트가 다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동일하게 PC 프로그램부터 펌웨어 모든 그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윈도우 PC에서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본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에 버튼 눌렀을 때 볼륨을 이제 조절하는 팝업 메뉴가 뜹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OSD라고 이름을 줬는데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죠. 이거는 음악을 디스플레이 하든 아니면 뭐 일반 메인 메뉴든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무조건 이제 우선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왼쪽 빨간색을 누르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그 채널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SAI 채널하고 I2S하고 이렇게 누르면 잘 안 보이는데
그 시간이 한 5초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여기는 R2S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는 굳이 OS 올리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구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OSD 기능은 이 LCD를 디스플레이하면 무조건 LCD 리퀘스트 드로우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최종 데이터를 보내는 구간인데, 보내기 전에 콜백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콜백 함수가 있으면 걔를 호출하게. 그 이야기는 LCD를 쓰는 어느 곳에서든 이 화면에 표시하려면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시하기 직전에 뭔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해 주도록 구조를 이제 만든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OSD 코드를 이제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아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상태를 이제 처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버튼이 눌리면, 오른쪽 버튼이 눌리면 이제 begin, 이제 OSD를 시작을 해서 비지 상태를 만들고, 이 비지 상태에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휠을 돌리는 액션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볼륨을 이제 조절하는 것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변경된 볼륨 값들은 모두 이제 플래시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도 다시 복구가 되는, 이렇게 현재는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뜹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지난번 이제 스펙트럼 표시한 이후에 꽤 많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계속 구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도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도 여기서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하면서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좀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것도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조금 더 남아 있긴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는 PC에 이제 GUI 프로그램하고 연동하는 거,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